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가장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한 주의 출발 월요일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 양시장 외국인의 양 매도가 더해지면서 지수 상단 제한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기분 좋게 좀 순조롭게 한 주를 스타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 위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그래도 2600선을 사소해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이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4거래일째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코스닥은 반도체와 배터리의 상승에 힘입어서 이 필두로 오늘장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더불어서 테마가 정말 빠르게 하루 사이에도 요동을 치고 있죠. 오늘장만 보더라도 정책 테마부터 저출산 테마들 함께 움직여줬고요. 또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와 그리고 이 자율주행 이슈가 각각 부각이 되면서 관련 주들까지도 들썩인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연속적으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어디일까요? 저희와 함께 해답도 찾아보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까지도 촘촘하게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는 정진학 전문가님을 모시고 2주 만에 돌아온 월요일을 빛내보려고 합니다. 골드라인 기법을 또 전수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매매 수익을 끌어올리고 또 계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까지 대방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본방사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그동안 어떤 종목을 또 소개해 주셨고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고 계신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 소개해 드렸고 또 공략 도와드리면서 케어까지 해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가지 추려와 봤는데요. 일단 비커지 단행된 지금 금리 인하가 나온 시점에서 금리 인하라는 큰 틀에서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고요. 또 미 대선의 결과와도 상관없이 잘 가줄 수 있는 섹터로 거론되는 게 바로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저희가 비만이라는 키워드를 달고 움직이는 인벤티지랩, 대봉에르츠, 샤페론까지 3종목 공략 도와드렸고요. 또 당뇨 치료제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35.76%의 상승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화장품이나 의약품의 재료, 원료로도 사용이 되는 대봉 LS 같은 경우는 54% 넘는 상승률,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는 이 아토피 치료제와 엮여서 움직여주고 있는 샤페론 49% 넘는 상승률 여러분께 포착해드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달에는 전기차 화재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소개해드렸고 대표적으로 한빛 레이저 저희가 50%에 다다른 상승 탄력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전문가님이 어떤 종목 또 오늘의 공략주로 들고 와 주셨을지 기대를 해보면서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2가지 방법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화면에 커다랗게 QR코드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TV 화면 앞으로 오신 다음 QR코드에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뜰 겁니다. 영어로 된 링크 톡 하고 누르시게 되면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 외에도 문자 방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샵 3772번, 받는 이에 샵 3772번 입력하시고 정진학 이렇게 3글자, 딱 3글자만 문자 내용에 적어서 전송해 주시게 되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2가지 방법 중 원하시는 방법 사용하셔서 시간 안에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고 본격적으로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2주 만에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진학 전문가님 모시고 50분 힘차게 달려가 볼게요. 인사부터 나누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식 PT쌤 정진학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연휴 잘 보내고 2주 잘 충전하고 오셨을까요? 네, 지난주에 추석이라서 제가 일주일 동안 방송 출연을 못했죠. 그래서 네. 오늘 좀 오랜만에 방송국에 또 오게 되니까 또 낯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 PT쌤 정진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날 강한 종목들을 주도주 안에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공략을 도와드리고 또 매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제가 그날 제일 강한 종목 그리고 주도주 안에서의 어떤 단타 매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지만 조금 멀리 봤을 때는 방송에서는 조금 멀리 봤을 때도 높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또 선별을 해서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오늘도 마지막에 제가 강한 종목 두 종목 또 함께 가지고 나와 봤으니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한 종목들을 이제 방송에서 공략을 도와드렸느냐 하나씩 이제 보시게 되면요. 아마 익숙한 종목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 인벤티지랩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바이오 쪽 테마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개별 재료와 또 테마로 엮여서 올라간 적도 있고 그래서 9월 중순쯤에 공략을 도와드려서 단기간에 한 30% 정도 잘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빛레이저 제가 8월 달에 전기차 화재 테마 관련해서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큰 조정 없이 잘 상승을 해주어서 약 50% 정도의 또 괜찮은 상승률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봉LS도 제가 8월 말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테마주 매매로 다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50%가 넘는 또 단기간에 괜찮은 수익률 가져다가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대봉LS 같은 경우는 제가 8월 28일 뭐 이전에도 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게 보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저랑 좀 오래 이제 보시게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담고 있었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세 개 중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 잘 달성을 해주었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바라봤던 목표가까지는 조금 더 진행 중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샤페론도 바이오 관련 개별 재료를 달고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자리가 괜찮아 보여서 여러분께 이제 9월 초에 다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마찬가지 단기급 등을 잘 해주었었고 그래서 50% 정도 또 잘 상승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이제 제가 왜 공략을 도와드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좀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종목으로 대봉LS 먼저 보시게 되면요. 일단 주봉상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앞에서 어떤 큰 산세를 이렇게 형성을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앞에 어떤 매물대를 이제 소화하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고점 부근 라인에 지속적으로 개인들의 매물을 소화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 주죠. 박스권을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수렴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확장이 나온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리고 앞전에서도 이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볼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드렸을 당시에 여기가 이제 역사적 신고가 자리인데요.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주고 이제 조금은 조정 파동이 좀 세게 나온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이런 구간에서 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느냐?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제가 박스권이라고 불렀던 어떻게 보면 우리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매집 구간이 이 폭 자체가 한 100% 정도 되는 그런 매집 구간의 폭을 가지고 있는데 매집을 시켜놓고 주가를 부양시킨 폭이 너무 작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1차 파동이 1차 상승파가 조금 적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눌렸다가 충분히 다시 돌아가야 우리 세력들의 입장에서도 차익 실현을 했을 때 기회비용이 살아있는 그런 어떤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역사적 신고가 찍고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폭이 깊었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큰 슈팅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급등주의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하실 때는 이런 박스권의 어떤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점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급등세를 잡아내는데 좀 잘 도움이 될 만한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봉LS도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여기까지 그대로 바로 다이렉트로 잘 상승을 해서 한 50% 정도 급등세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5일선을 잘 타고 한 번에 다이렉트로 잘 상승을 해준 그런 좋은 종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앞서서 설명드렸었던 대로 주도주의 어떤 단타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위주로 공략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시게 되는 이 노란색 선인 골드 라인이라고 하는 선이 제가 활용하고 있는 어떤 기법 중에 하나인데 단기 매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골드 라인을 우리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사볼 수가 있는 위치다라고 1차적으로 좀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 라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금 뒤쪽에 가서 추가적으로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 라인을 돌파했을 때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대봉LS가 이제 단타의 관점에서 여기 골드 라인을 이제 돌파를 했었을 때 뭐 이런 데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무려 한 20% 넘는 그런 폭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익절을 다 가져가시기는 힘든 부분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단타 매매로서의 어떤 적정 수익률은 한 3%면 괜찮은 수익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뭐 이런 데서 공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3%가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데서 절반 정도 물량을 익절을 하고 뭐 나머지만 조금 더 위로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괜찮은 단타 전략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골드라인 돌파했었을 때 공략을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제가 골드라인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어떤 단타의 관점에 있어서 조금 나만의 기준이 없다 혹은 뇌동 매매가 조금 잦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받아 가셔서 단타의 기준선으로 잘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R 찍고 오시게 되면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 인벤티지 랩도 보시게 되면요, 제가 주봉상 또 조금 차트를 크게 놓고 보시게 되면 여기 고점들을 2개 정도 이었던 이런 선들을 이제 돌파를 여기에서 이렇게 추세를 반전시키는 추세 반전 구조라고 하는 우리가 MSS라고 하는 추세 반전 구조를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봤었을 때 이 하락 추세를 여기서 거래 대금을 실어서 이렇게 돌려냈기 때문에 충분히 파동을 이렇게 그리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었고, 그리고 재료도 뭐 괜찮게 살아 있었었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와도 뭐 엮여져 있었고, 그리고 차트 위치도 괜찮았었고, 그리고 들어오는 거래 대금의 양을 봤었을 때 어떤 힘도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에서 방송에서 공략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한 30% 정도 또 잘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5일선 타고 단기간에 괜찮은 기간 대비 괜찮은 상승률을 잘 만들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눌렸다가 돌아 나갈 수 있는 힘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저 같은 경우 주도주의 단타 혹은 강한 종목에서 어떤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공략을 도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찬가지 우리가 골드라인 활용해서 어떤 단기 매매 타점을 이제 잡아보게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제 골드라인을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 이런 데서 돌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공략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까지 뭐 충분히 3%가 뭐 넘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또 단타 몇 분 만에 3% 정도는 잘 챙기실 수가 있는 그런 흐름을 또 잘 만들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흐름이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 나가는 2차 상승 파동까지도 조금 흐름을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한빛레이저 지난달에 한창 우리가 전기차 화재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종목들이 테마를 타고 올라갔었을 때 마찬가지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8월 16일에
이날 이제 공략을 이제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이 회사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혹은 그 당시에 그 테마주들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던 그런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사실 원래 1등주는 우리가 이닉스라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제가 한빛레이저를 설명을 드리면서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추후에 1등의 역할을 충분히 전기차 화재 테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굳이 전기차 화재 쪽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테마가 붙었을 때도 또 다른 테마로 엮여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공략을 이제 도와드리고 그대로 5일선을 잘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고점까지 대략 40% 넘는 그런 단기간에 또 단기 급등세를 잘 보여줬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런 데서도 이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차 화재 테마에서 우리가 주도주 역할을 이런 날 이제 오전장에 전기차 화재를 주도했던 1등 역할로 우리가 1등이 교체가 됐었다라는 부분도 확인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골드라인, 노란색 선 골드라인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돌파를 했었을 때 이 종목을 이제 눈여겨보고 계셨다고 하면은 돌파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이런 데서 매수가 가능한 타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략 뭐 10%가 넘는 어떤 기대 상승폭을 주고 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타에 있어서 이상적인 어떤 바람직한 수익률인 3% 정도는 우리가 여기서 공략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서 충분히 절반 정도 익절을 하고 이제 나머지만 조금 더 위로 바라보는 그런 전략을 또 다시 한번 구사를 해보실 수가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익절할 수 있는 폭을 주고 나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을 돌파했을 때는 일단은 1차적으로 세력의 의지가 상방이다 정도로 인지를 하시고 종목들을 접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R 찍고 들어오셔서 바닥 가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이제 최근에 안 해드릴 수가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유한양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대형주에서도 우리가 골드라인을 활용을 해서 어떤 세력이라고 하는 스마트머니의 신호를 좀 포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8월 27일에 유한양행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후장에 앞쪽에서 이제 골드라인에서 지지부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기서 갑자기 골드라인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에서 이 정도의 상승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사실 개인이나 어떤 조막손 세력들이라고 하는 작은 세력들의 힘으로는 조금은 힘에 부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마트머니 갭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우리가 세력의 신호를 포착을 하고 이제 골드라인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데서 되돌림 자리에서 종가 베팅으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다음날 바로 이렇게 10% 이상의 좋은 슈팅이 이제 나와 주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날 이후로 방송에서 유한양행이 조금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제가 이제 백테스팅을 돌려봤더니 이 골드라인 관련해서 유한양행이랑 좀 잘 맞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고 설명을 이때 당시도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오후장에 이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지금 차트와 같은 비슷한 어떤 형태를 그려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종가 베팅이나 어떤 단기 매매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타점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에서 이제 뚫지 못하다가 이렇게 오후장에 들어 올리는 이런 흐름을 좀 예의주시하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설명을 이제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9월 19일 바로 최근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란색 골드라인을 이제 뚫지 못하다가 여기서 오후장 후반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는 골드라인 위쪽으로 돌려 올리게 되는 그런 흐름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종가 부근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리고 되돌림 파동이 나왔을 때 이런 눌림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었다. 그래서 매수하자마자 다음 날에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또 10% 이상 단기 급등세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끝까지 다 익절하시는 건 조금 힘들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3% 구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익절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패턴하고 제가 8월 27일에 설명드렸던 이 패턴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제가 이때 당시에 비슷한 패턴 나오면 꼭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흐름이 이제 잘 나와 주었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뭐 아마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괜찮은 흐름을 저의 기법과 함께 잘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페론도 이제 마찬가지로 개별 재료를 달고 가는 바이오 종목으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그래서 9월 5일에 여기에서 제 공략을 도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공략 도와드리고 5일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그대로 단기 급등세 잘 보여준 흐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날은 또 상한가를 말아주는 상한가로 마감을 한 또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약 50% 정도 또 단기 급등세 잘 보여준 좋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이제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급등 직전에 있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이제 뛰기 전에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움츠리는 그런 단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좀 공략을 해드리는 것을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가격대랑 그다음에 여기 가격대랑 비슷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만큼의 어떤 기간적인 기회비용이 날아가게 된다는 것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어떤 기간적인 기회비용을 아끼면서 바로 내 자금을 굴릴 수가 있는 그런 기간적 기회비용이 단축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더라도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기회비용이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간적인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급등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항상 공략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페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연일 강했던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이제 골드라인 활용을 해서 이제 관찰을 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골드라인을 계속해서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골드라인을 돌파를 하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까지 뭐 대략 8%가 넘는 그런 수익 폭이기 때문에 뭐 3% 구간에서 3% 구간에서 절반 정도 익절을 하고 뭐 나머지만 좀 더 위로 바라보고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 이제 다시 한번 구사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다 주고 갔던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돌파를 했을 때 이런 큰 슈팅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그래도 끼가 괜찮고 그리고 한번 슈팅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을 동반하는 괜찮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슈팅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종목에나 여러분들이 기법을 입히시기보다는 사실 시장에서 좀 과거에 어떤 끼가 강했던 종목이라던가 혹은 시장 참여자들이 한번 상승을 했을 때 누구나 다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종목에다 좋은 기법을 입히시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을 접근을 하고 아무 종목이나 다 접근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좀 단기간에 급등을 잘 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한 번쯤은 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그런 어떤 섹터에 있어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이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연애할 때는 좀 끼가 없는 좀 잔잔한 분과 연애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는 좀 끼가 좋은 종목들과 어울리셔야 좀 좋은 수익을 금세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제가 이런 어떤 급등주에 있어서의 어떤 인사이트라든지 혹은 뭐 그날 단타에 있어서 좋은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매매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QR 찍고 들어오셔서 단타의 관점에서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방송 공략주 이렇게 한번 훅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뭐 지난 6개월 전에, 4개월 전에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이 아니라 바로 직전 달부터 시작해서 현 구간까지 함께 케어 도와드리고 있는 생방송 공략주들입니다. 저점 잘 잡아내면서 뭐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부터 제약바이오 섹터 안의 종목들까지 함께 상승률 공략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전문가님이 장중에 어떤 종목을 계속해서 포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종목을 가지고
가지고 어떤 전략을 좀 유효하게 세워볼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그 해답 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처럼 아무 종목 남발하시지 않고요. 끼가 있는 종목, 끼가 강한 종목, 그리고 그 끼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저희가 커다란 QR코드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가까이 비추시게 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통해서 전문가님 만나보시면 되겠고 주도주 단타에 대한 이야기도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기본적 분석부터 기술적 분석까지 내용 쉽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골드라인 기법에 관한 자료집까지 무료로 챙겨드릴 겁니다. 혹은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방법으로 들어오셔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포트폴리오 함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차 전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또 전문가님 모시고 이 기법에 관한 내용들부터 관심주들까지 또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부터 만나고 오시죠. 네, 그래서 오늘 장이 끝났으니 또 어떤 종목들과 어떤 섹터들에서 오늘 시장을 주도를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이전에 사실 요즘 장세에 대한 어떤 간략한 브리핑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좀 지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섹터적인 부분, 어떤 테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예전에 이제 봐왔던 그런 주도주의 느낌을 강하게 주는 종목들이 잘 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어떤 유동성의 부재가 불러온 우리 시장의 지금의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시장은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그런 부분을 이제 비중에 대한 조절로 이제 극복을 해 나가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법을 뭔가 바꾼다기보다는 사실 그 하시던 페이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비중 조절로서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해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비중 조절이랑 그리고 매매 횟수에 대한 어떤 감소, 이 두 가지 전략으로 요즘 시장을 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활기가 돌려면 적어도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에 뭐 8조, 9조 이상의 대금이 들어와줘야 우리가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장 초반에 외국인이 어떤 선물에 대한 매수세를 잘 유지를 해주면서 그래도 반도체, 코스피 쪽에서 반도체가 잘 유지를 해주었지만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이 조금 조정을, 반도체 쪽이 반등을 해주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조금 그동안 이어왔던 어떤 좋은 흐름을 약간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도 섹터를 좀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에서도 명확히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보다는 우리가 최근에 주말에 있었던 이슈와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이슈 중에 자유주행과 그리고 중동 전쟁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에서 개발한 그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이슈 때문에 이제 기타 종목들이 상승했던 그런 흐름도 이제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보라색으로 칠해드린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종목들이 그날 어떤 테마에 있어서 테마에서의 어떤 주도의 역할, 주도주의 역할을 잘 했다라는
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종목들이 오늘장에 강했던 어떤 테마 주도주들이기 때문에 오늘장을 우리가 D라고 한다면은 이제 내일장이 D 플러스 1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장 강했던 종목은 이제 내일 장 초반인 이제 9시부터 10시 반까지 장 초반에 다시 한번 눌림목에 대한 어떤 타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내일 장 초반까지는 이 보라 색깔로 칠해드린 종목을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금 이제 칠해드린 종목들이 내일 장 초반에 눌림목 타점이 오게 된다고 하면 단타의 관점에서 충분히 공략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QR 이제 찍고 오시게 되면은 이제 좋은 타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제가 단타의 관점에서 눌림목에 대한 힌트를 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매매를 해보고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QR 찍고 오셔서 저 만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의 흐름들을 조금 보시게 되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장 초반에 먼저 테마를 형성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원준이라고 하는 종목이 먼저 상한가에 안착을 하게 되면서 나머지 후발주들의 어떤 상승 흐름을 잘 견인을 하는 모습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주도주에 있어서 거래 대금의 부재, 거래 대금이 많이 약하다라는 측면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주도주 특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준 또한 1등주였긴 했지만 그래도 거래 대금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매매 관점에 넣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전고체 배터리 테마에서 어떤 테마의 중심축을 잘 잡아주었던 종목은 저는 이제 한농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승률은 이제 원준이 높았지만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관심도라든지 들어오는 대금들을 봤었을 때는 한농화성을 조금 더 움직임을 잘 보시는 게 좋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농화성이 전고체 배터리 하면 또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농화성이 장 초반에 조금 수급을 이제 동반을 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골드라인을 활용을 해서 이제 보시고 계셨다고 하면은 여기서 골드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다가 여기서 이제 돌파했었을 때 이런 데서 이제 공략을 하시게 되면은 뭐 여기까지 대략 뭐 7에서 한 8% 정도 되는 그런 상승폭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3% 구간에서는 익절할 폭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익절을 충분히 단타로서 챙기실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을 잘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농화성 흐름 괜찮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이 일봉상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선으로 그어드린 이 매물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촘촘하게 박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대와 매물대 사이의 어떤 구간 자체는 우리가 수익 구간으로도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저처럼 이렇게 매물대가 좀 촘촘한 부분에서는 저는 잘 공략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 한농화성에 대한 관점은 사실 여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돌파를 해줬을 때 조금 더 강한 슈팅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농화성 그래도 이제 골드라인 돌파했었을 때 우리가 짧게 여기서 3%의 어떤 기대 수익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충분히 잘 만들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은 마찬가지로 이제 금요일장에 강했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제가 보라 색깔로도 칠해 드렸었고 오늘장에 눌림목 타점이 오게 되면은 저는 당연히 이제 공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우리가 최근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속 관찰을 했어야 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장 초반에도 좀 관심 있게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종가 베팅으로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과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고요. 다만 여기에서 이 외국인의 어떤 프로그램 매도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 약익절로 일단 절반 정도 정리를 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생각보다 어떤 외인들의 매도세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나의 어떤 시나리오와 다르게 흘러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본전 대응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여기서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려고 할 때 여기 저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분할로 매도해 나가는 전략을 장중에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저와 이제 함께 하시는 공부방에 계신 분들에게도 어떤 단타에 대한 전략을 이제 여기에서 다 드렸었죠. 여기에서 제가 줄로 그어드려서 눌림목에 대한 힌트 다 드렸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뭐 여기까지 분할 매도를 감안을 하더라도 한 3%의 어떤
이 10조가 넘어가는 종목에서 3%면 저는 괜찮은 수익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눌림목 공략해서 오늘도 3% 정도 공략 잘 도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유한양행은 누가 봐도 시장에서 인정하는 그런 주도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주도주의 단타를 저와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앞에서 이렇게 기준봉을 세워놓고 그대로 반등 없이 이 5일선을 하향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쪽으로 이탈하게 되고 여기서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려놓고 이틀 동안 여기 5일선 위에서 노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포착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위쪽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이제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이제 다음 날의 어떤 슈팅에 대한 관점을 미리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놓고 이제 어떤 하나의 시나리오로 잘 대응을 해놓고 이제 매매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골드라인에 있어서 골드라인을 여기서 돌파를 해줬었을 때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단타로서 해서 3% 정도의 기대 수익값을 가지고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괜찮은 흐름 오늘 장에서도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에서도 우리가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슈어소프트테크를 이제 비롯해서 기타 후발주들이 잘 따라와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후장에 슈어소프트테크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서 괜찮은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다만 이 슈어소프트테크의 상승률에 비해서는 기타 후발주들이 오후장에는 좀 잘 따라오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애매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보는 어떤 1등주에 대한 흐름은 이런 후발주들을 상승률을 잘 견인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바라보는 1등주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이지만 그 부분이 약간은 결여가 돼 있었다. 그래서 슈어소프트테크는 약간의 자율주행 테마에서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오늘 장에 있어서 좀 시장에 어떤 수급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오후장에 주도를 했던 종목은 이제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략을 하더라도 이런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느낌을 주었던 이런 종목에서 이런 강한 종목에서 여러분께 종목들을 다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의 슈어소프트테크도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이 앞에 보이시는 이런 박스권에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단타를 공략을 하게 되면은 뭐 맞고 이제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조금 매물대가 많은 구간보다는 차라리 이런 박스권의 상단을 이제 돌파를 했었을 때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와 주었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는 단타를 조금은 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물대가 많은 구간보다는 매물대가 적은 깔끔한 구간을 노려보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중동에서 좀 불안정한 어떤 분위기가 돌면서 또 전쟁에 대한 공포심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STX 그린로지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5월 달부터 말씀드리고 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떤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오늘 장에서도 오후장에 괜찮은 상승률을 잘 보여주었고 그리고 오후장에 조금 괜찮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중동 전쟁 테마에서 그래도 1등의 역할을 잘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타 HVM이라든지 뭐 흥하해운 이런 중동 전쟁 관련주들도 잘 따라오는 흐름을 이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STX 그린로지스는 내일장의 어떤 다시 한번 흐름을 보고 단타로서 장 초반에 눌림목을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또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저와 함께 공략을 해 나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어떤 이상적인 주도주 단타의 어떤 연속성이나 흐름은 사실 이런 흐름입니다. 이제 원래 같으면 주도주가 이제 상한가를 가는 흐름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었지만 최근에는 장이 약하다 보니까 잘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 종목, 이 M83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M83. 이 종목이 여기서 최근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을 때 이제 저는 따라 들어가서 여기서 다 익절을 하고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데서 이제 눌림목을 줬을 때 여기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단기 상승 파동을 이제 익절을 하고 나오고 다시 한번 여기서 눌림목을 줬을 때 종가 베팅 형식으로 공략을 해서
다음날 시초가 장 초반 부근에 익절을 하고 나오고 이런 어떤 시세의 연속성이라든지 혹은 뭐 반발 매수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또 눌림목에서의 어떤 반등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어떤 주도주에 있어서 연속성이 잘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좋은 종목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게 저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강한 종목이 나왔을 때 저와 함께 단타의 관점에서 매매를 해보실 분들은 QR 찍고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쪽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테마까지 오늘 시장에서 좀 뜨거웠던 그런 테마들 전문가님이 쭉 짚어주셨는데요. 거래 대금이 부족한 가운데 정말 빠르게 테마별 움직임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이런 시장, 이런 흐름 속에서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게 바로 골드라인 기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장에서 강한 놈을 골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방법, 바로 골드라인 기법 저희가 자료집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교육 내용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자료집 무료로 또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QR코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전송해 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남은 9월 단 5거래일만이라도 이제는 좀 건강하게 내 계좌를 지켜보겠다, 내 계좌를 좀 붉게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서둘러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주식 PT쌤이 2주 만에 나와주신 만큼 우리 전문가님께 건강한 계좌를 좀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기법 이전에 항상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그런 시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옆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오른쪽 사진이 조금 더 건강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상생활과 어떤 주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닮아 있는 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어떤 생활 패턴을, 자기 관리 패턴을 가지게 되면 오른쪽 사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듯이 주식에서도 우리가 좋은 종목, 즉 좋은 음식을 내 계좌에 먹이시다 보면은 오른쪽 사진처럼 괜찮은 어떤 내 계좌의 상태를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안 좋은 음식을 내 계좌에 이제 먹이시다 보면은 왼쪽 사진처럼 약간은 건강하지 못한 계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어떤 주식에 있어서 종목은 일상생활에서의 이제 음식이다라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 즉 좋은 음식을 내 계좌에 먼저 먹이시려는 그런 최우선적인 내 계좌 관리 방법이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과 좋은 차트만을 공략을 도와드리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만을 공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강한 1등만을 공략을 하고요. 그 1등조차도 제 기준에 오지 않으면 굳이 무리해서 공략을 도와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등 종목만을 좀 공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시장의 어떤 주도주 단타가 무엇이냐라고 여쭤보신다고 하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 직후에 굉장히 이례적인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한 모습을 이제 연일 보여줄 때 계속해서 그날 사고팔고 이제 사고팔고 약 3% 정도의 어떤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고 또 금방금방 계좌 회전율을 높여나가는 그런 매매가 주도주 단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종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단타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장이 약세일 때 그리고 어떤 거시적인 오류가 있었을 때 물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저는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혹은 이제 물리는 게 좀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와 가치관이 맞는 분들이실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QR 찍고 오셔서 저와 함께 단타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부터 해서 매매 성향이 좀 빠르게 승부 보고 빠르게 수익 내는 걸 좋아한다, 선호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이 골드라인 기법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자료집 무료로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 해보시거나 혹은 문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골드라인 기법이 도대체 뭔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간략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물리지 않고 물렸다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이제 외면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어떤 단기 매매의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드라인을 주가가 위쪽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세력의 움직임이 이제 상방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이 기법을 사용을 하시려면 이 기준봉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봉이 무엇이냐? 우리가 일봉상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 고가 등락률 13% 이상 상한가 미만인 양봉을 저는 기준봉이다라고 칭하고 있고요.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봉 이후에 5일 동안은 그 종목을 관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3분봉상 골드라인을 위쪽으로 돌파하게 되면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캔들이 우리가 일봉상에서 어떤 기준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주가가 N자의 패턴을 이제 잘 그려나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자의 패턴이라고 하면 이제 빨강색으로 이제 그려드린 것처럼 알파벳 N자를 그리다가 여기서 골드라인을 지지받고 이제 돌아 나갈 때 이런 데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골드라인 이제 QR 찍고 오시게 되면은 방송이 끝나게 되면은 제가 무료로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쯤 받아가셔서 단타에서 어떤 기준선으로 활용을 하셔서 한 단계 더 단타의 레벨을 업그레이드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계속해서 QR코드를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도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정진학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사실상 이 골드라인 기법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좀 포착해 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또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준비된 종목도 있을까요? 네, 오늘도 두 종목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심 종목은 사실 슈어소프트테크라는 종목과 그리고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두 종목 각각 보시게 되면은 슈어소프트테크는 오늘 장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좋은 상승을 이제 보여주었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자동화와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이 SDV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스마트폰에 비유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SDV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SDV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MOU를 체결을 한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여기 앞서서 보이시게 되는 박스권의 매물대의 저항을 이렇게 한번 맞고 넘어서지는 못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지만 보통 이렇게 매물대를 한번 소화를 시키게 되면 눌렀다가 이제 돌아서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 거래대금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매물을 이제 뚫고 여기 매물을 뚫고 이제 올라가겠다라는 어떤 의지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1차 목표가까지는 쉽게 잘 상승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D&D 파마텍이라고 하는 우리가 혁신 신약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좀 전문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희귀병이나 좀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들에 있어서 그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도 어떤 활발한 연구 활동 그리고 실적도 괜찮게 따라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와도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아마 이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차트가 바닥권에서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게 되는 박스권의 상단을 오늘 장의 꼬리로 뚫긴 했지만 종가상 마감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박스권 안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충분히 1차 목표가까지는 우리가 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또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공부방에서도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힌트라든지 뭐 괜찮은 흐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은 미리 이제 이런 종목을 잘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그런 이런 좋은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도 잘 받아 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시장이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살까 말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사지 말라는 그런 명언도
있죠. 그래서 이 말이 주식에서도 저는 똑같이 통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오지 않았을 때는 굳이 무리해서 내 피 같은 돈을 베팅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좋은 종목이 나오고 내가 비중을 실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매매 횟수를 줄여보자라는 것도 현 시장에 맞는 그런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런 주도주 단타의 관점에 있어서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공략을 해 나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주식 PT쌤 정진학이었습니다. 네,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QR코드 그리고 문자 방법 빠르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쉽지만 여기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